백반집 아르바이트생이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20년 전 사기당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개인 택시를 몰고 하루 종일 일한 후에도 변장까지 하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단정한 외모와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어떤 의도로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걸까요? 일부러 지갑을 두고 와서 그녀의 반응을 시험해 봤죠. 그런데 주방 아주머니가 건네준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아버지가 마주한 가슴 뜨거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택시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녔던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박정민. 올해로 67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개인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느 날과 같이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재와 함께할 저녁 식사 생각뿐이었죠. 아들 민재는 내 삶의 전부였어요. 특히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그랬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고 집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자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는 민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달리 긴장된 듯한 어딘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민재는 공무원이 된 후로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간단한 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이 제법 능숙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민재의 눈빛이 자꾸 흔들렸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이다가 다시 밥만 먹곤 했습니다. 마침내 밥을 다 먹고 찌개 그릇을 비울 무렵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고요? 물론 32이 된 아들이 연애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질문을 던졌지만 민재는 구체적인 정보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어디서 만났는지도 말이죠.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소개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탁에 홀로 남겨진 채 내 머릿속은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사업, 그리고 그때 믿었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최상우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내게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유했고 나는 모든 재산을 걸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상우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채 사라졌고 나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집도 팔고 아내의 반지까지 처분했던 그 시절, 그리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뻐했겠죠. 하지만 나는 왜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걸까요? 민재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공무원인 우리 아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가 있고 내가 모아놓은 작은 재산도 있었죠. 그런 민재를 노리는 여자는 아닐까? 순간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동안 뒤척이기만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재와 그 정체불명의 여자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에게 2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사과했을 정도였죠. 나흘째 되는 날 택시 기사 휴게소에서 후배 이 씨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민재 얘기를 했더니 이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민재 씨요? 제가 며칠 전에 시장 근처에서 봤어요. 거기 맛있는 집이라는 백반집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순간 내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맛있는 집? 시장 근처 허름한 백반집이었죠. 가끔 점심으로 들른 적은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여자라니. 내 머릿속에 그려진 것은 나이 많은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이 씨의 말에 따르면 꽤 젊고 예쁜 여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지만 민재가 나를 알아볼 수는 없었죠. 변장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평소에 절대 입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준비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겠죠. 민재를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내 아들에게는 절대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모자를 꺼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선글라스와 평소에 입지 않는 청바지, 그리고 민재가 작년 생일에 선물했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패딩 점퍼까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에 나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 근처 맛있는 집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다녔습니다. 과연 민재가 만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일까?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가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어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를 처음 보았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 최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지치고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장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된장찌개와 반찬이 가득한 백반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제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죠. 그런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중년 남성 손님이 실수로 시금치나물을 바닥에 쏟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반응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님을 안심시키며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첫날의 관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서연은 겉으로 보기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진심은 하루 만에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늦은 시간을 택했어요. 손님이 적을 때 서연의 평소 모습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서연이 나를 알아보는 듯 했어요. 어제 온 손님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이번에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감 있는 분위기였죠. 그때 할머니 손님이 실수로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소리를 듣고 서연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다치지 않았는지, 물이 옷에 묻지 않았는지 살폈죠. 그 후에야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 서연의 배려심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가해진 시간, 서연은 가요를 작게 흥얼거리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순수해 보였어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을 자연스러움이었죠. 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 위장을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당했던 배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상우도 처음에는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생각에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셋째 날, 일부러 늦은 점심시간을 택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는 모습 사이에서 서연의 태도가 눈에 띄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 아주머니를 편안한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주방 일을 도맡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을 훨씬 넘어선 헌신이었어요. 서연은 쉬는 시간도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소매자락으로 닦으면서도 손님들에게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헌신과 배려심은 쉽게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설거지를 시키면 늘 투덜거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연의 손은 뜨거운 물에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가 문을 닫을 시간, 서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그때 주방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내일은 쉬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내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 작은 존경심이 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흘간의 관찰로 서연은 겉으로 보기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재와 어떤 관계인지 왜 만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진심으로 민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민재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늦게 들어올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그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정말 내가 본 그대로의 사람일까?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의심은 여전했지만 서연을 향한 적대감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어요.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지켜볼까? 아니면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볼까? 복잡한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넷째 날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어려움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일부러 지갑을 택시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작은 연기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시험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도 의문이 들었지만 민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맛있는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처럼 대해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척했죠.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제 난처한 상황을 설명하자 서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일 가져와도 된다며 부담 갖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가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도움이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커졌죠. 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걸까? 혹시 제가 민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인 걸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근처 슈퍼마켓은 동네 소식통과 같은 곳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김할머니는 모든 주민들의 사연을 꿰고 있었죠. 김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최서연에 대해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서연의 가족사가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서연의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해요. 그 빚 때문에 집안이 파산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병을 얻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제 경험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깊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무원인 민재에게 더욱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직업과 미래, 그리고 제가 모아둔 작은 재산까지. 김할머니의 말은 제 의심에 불을 지폈어요. 다른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그런 집 딸이라면 결혼 상대로는 좀 같은 말을 내뱉었거든요. 아무리 서연이 착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냉정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물어볼 작정이었어요. 민재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서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서연을 변호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재가 서연의 어려운 환경에 동정심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그녀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였고 민재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정체를 밝히고 서연과 직접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맛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다가가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으려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눈을 피한다고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숨기는 것은 없어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비가 많이 오던 날 우산도 없이 성묘를 가던 중 갑자기 머리 위로 우산이 씌워졌다고 해요. 그 우산을 씌워준 사람이 바로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묘소까지 함께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로 종종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를 생각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연기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가족사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서연의 입에서 현우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우? 누구지?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민재의 이름은 분명 민재인데 왜 현우라고 부르는 걸까? 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민재의 본명은 박현우였고 어릴 적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민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공식 서류에는 박현우로 되어 있지만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민재라고 부른다는 사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재가 어릴 때부터 두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설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해명과 진심 어린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쌓인 불신의 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말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과거가 오히려 제 의심을 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인 민재는 분명 좋은 선택일 테니까요. 택시에 올라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운전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니 사고라도 날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택시를 집에 두고 걸어서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아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내는 항상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이 좋았어요. 서연의 진심을 금방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지 않을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민재와 서연,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만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맛있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민재와 서연,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만날 날을 정하기 위해 민재와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직 적당한 시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빴고 저는 그 시간을 혼자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이 맛있는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서 우연히 주방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허리를 다쳤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근처 작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며 서연이 걱정했다는 말에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서연과 정체를 밝힌 대화 이후에도 저를 걱정했다니 의외였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주머니의 입에서 서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머니의 손자 이야기였어요. 몇 달 전 아주머니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서연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다음 날 아주머니의 지갑에 누군가 5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넣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서연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알바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시장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서연이 밤새 병원에서 간병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서연과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가게에 오던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가족이 없는 그 할머니를 위해 밤을 새워 간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어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다고 연기했을 때 서연이 대신 낸 돈은 그날 받은 알바비 전부였다고 해요. 그날이 월세를 내는 날이었는데 서연은 월세를 하루 미루고 제 밥값을 대신 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의 밥값을 위해서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민재의 안정적인 직업이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민재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려는데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서연이 이 수건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건네주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자 향긋한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수건을 펼쳐보니 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맛있는 집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했던 그 수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빨아서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작고 낡은 수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이 수건을 직접 빨아서 다리고 제 이름을 확인하고 저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어요.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건을 손에 꼭 쥐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행동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큰 말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런 소소하고 정성 어린 행동에서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건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수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경계하고 의심했는지, 얼마나 서연의 진심을 보지 못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문득 20년 전 상우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쌓아온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서 눈앞에 진실조차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서연은 제 과거의 상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는 그 상처를 그대로 서연에게 투영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민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제 의심으로 그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민재를 맞이했어요. 민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의아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건을 들고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오해, 주방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작은 수건에 담긴 진심까지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민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드디어 서연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안심한 것 같았어요. 제 입에서 그 아이를 꼭 잡아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복잡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날 밤 민재와 함께 서연을 주말에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요리였지만 서연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남겨준 요리책을 꺼내 메뉴를 고르는 모습에 민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야겠다고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수건을 다시 살펴봤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수건 한쪽에 작게 꽃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연이 직접 수놓은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디테일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수건을 액자에 넣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으로요. 오래된 액자를 찾아 먼지를 닦고 수건을 조심스럽게 펴서 넣었어요. 거실벽에 걸어두니 왠지 집안 전체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 키를 집어들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일찍 일을 마치고 서연이 일하는 맛있는 집에 들러야겠다고요. 이번에는 변장도 하지 않고 숨지도 않고 당당하게 민재의 아버지로서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심과 오해에 대해서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저의 고집과 불신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모습을요. 택시에 오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선물 같은 딸을요. 토요일 아침부터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내가 남긴 요리책을 펼쳐놓고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큼은 넘쳤어요. 민재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어색한지 계속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민재가 현관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와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아마도 긴장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건 액자를 보고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 뒤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지난날의 오해를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제 음식을 맛보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미소와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서연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뜬 것이라고 했어요. 목도리를 만지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이런 정성을 들인 선물을 주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진짜 딸처럼 느껴졌어요. 음식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에서 민재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느껴졌어요. 제가 민재의 손을 잡고 서연에게 건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결혼식 날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기억에 남아요.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외로움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연은 변함없이 성실했어요. 민재와 함께 새보금자리를 꾸미면서도 일주일의 사흘은 백반집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민재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퇴근 후 가끔 백반집에 들러 서연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서연이 제 집에서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전날 두 사람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큰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차례 음식을 직접 준비하겠다며 갖가지 재료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잠에서 깨어나니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니 서연이 이미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차례상은 정성으로 가득했어요. 전, 나물, 탕국, 갈비찜 등 제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방식 그대로 준비된 갈비찜을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민재에게 물어보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차례를 모시는 동안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 이렇게 따뜻한 며느리가 왔으니까요. 서연의 정성 어린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이 재미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택시 손님 중 제일 까다로운 분이 합격 주셨으니 자신 있다는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거실벽에 걸린 수건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수건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득 나중에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야기해주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민재와 서연이 크게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이야기, 서연의 학창 시절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문득 서연이 결혼 전에 살던 작은 원룸에 두고 온 물건들을 가지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나서서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민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연도 제 딸이니까요. 다음 날 서연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원룸이었어요. 방 안에는 몇 권의 책과 옷가지,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소박함에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와 남자가 어린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앞에서 서연의 눈에 맺힌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싸는 서연을 도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서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서연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서연이 조용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서연인데 말이죠. 민재에게 행복을 주고 저에게 딸의 빈자리를 채워준 서연에게요. 집 앞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민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며 깨달았습니다. 의심과 오해는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장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거실벽에 걸린 수건 액자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빛났습니다. 그 작은 수건처럼 우리의 인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고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어요. 의심의 씨앗은 이제 따뜻한 가족이라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